네, 규 대표입니다. 이 대표님들이 요 근래에 정부 지원 사업 시즌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 쓰다가 저희 걸 보고 이 다음 버전인 팀 구성은 언제 나오냐 이런 상담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대표님들도 사업 계획서 쓰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셨고 저희 걸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오늘 진행할 팀 구성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팀 구성 이제 마지막 파트죠. 일단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이제 마지막 파트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 팀 구성이라는 파트를 사실은 대부분 좀 무시하시는 경향도 좀 있고, 음, 음. 또 간혹가다 대표님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제 팀이라는 거는 우리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걸 쓰라고 하는 건가 요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완벽하게 이 팀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게 우리가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자, 처음부터 우리가 좀 보면, 자, 이거는 파트 4고요.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팀. 그래서 옆에 이제 글씨를 보면 대표자, 그리고 팀원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트 1, 2, 3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이 뭐고 그것들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파트 4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세웠었던 계획들을 추진할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음. 이제 대표님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이제 실행할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여기는 정말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어떤 정해진 포맷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내가 자랑할 것들이 많으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내가 쓸 건 없지만 뭔가 구조적으로 잘 잡아서 쓸 수 있다면 뭐 그런 내용들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 다른 파트에 비해서 어떤 템플릿을 맞춰야 된다거나 구조적으로 꼭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성할 때 조금 자유도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은 원론적으로 박형규 대표님이랑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 파트 4 작성을 할 때 네. 어떤 부분을 박형규 대표님 많이 보세요? 저는 이 대표자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사업 계획들을 실제 실행할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 보면 과연 이 사업을 앞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쵸.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과연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한가 정도는 우리가 조금 따져보죠. 뭐 그쵸. 예를 들어서 AI 전문가고 AI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실제로 그 이력이라든지 이팀 구성에 쓴 내용들을 보니까 AI와 관련된 엔지니어는 거의 없고 대표자 본인도 AI의 전문가라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제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는가를 이제 보는 거고 아마 실제 이제 컨설팅을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작성하도록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그럼 살펴보죠. 어떻게 쓰는지. 일단 이 4번 팀 구성이라는 건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파트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건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대표자 본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팀원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표자를 중심으로 어떤 팀이 구축되어 있고 그 팀의 역량이 어떠한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이 사업팀의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면 팀의 이해관계자, 어, 음. 특히 파트너십을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전래동화 같은 거 봐도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가 한 명에 의해서 풀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혹은 음. 뭔가 여정을 떠날 때도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결국 목적지까지 가는 그걸 우리가
동화책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단어 아세요? 조력자라는 아, 얘기, 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너희들끼리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연대를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협력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4번 팀 구성이라는 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본다. 자, 음, 그러면 첫 번째 4-1 대표자 본인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자, 이 설명들을 보면 성별,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생년월일, 출신 학교, 소재지 등 개인 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세부적으로는 학력이나 석박사, 학과 전공, 직업, 수행 업무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방금 전에 얘기한 성별이라든지 뭐 출신 학교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마스킹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음, 음, 작성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학력이 좋거나 혹은 네. 좋은 기업의 이 커리어를 갖고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평가를 좀 잘 주는 경향들이 있었죠. 맞아요. 이게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뭐 음, 차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사람인지라 뭔가 편견을 가지고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점수를 주는 경향들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꽤 있었기 때문에 음,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고 공정성에 대한 그래서 그 민감한 학교명이라든지 직장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마스킹해서 아예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어떤 가치는 좀 있는 내용 같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표님도 반반씩 나뉘더라고요. 학력이 좋거나 경력이 좋으면 본인의 어떤 강점을 평가받지 못하니까 드러내놓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음, 반대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오로지 사업에 필요한 역량만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거긴 하고요. 그래서 음, 뭐 양면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표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 역량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대표자한테 보는 역량이 딱 정해져 있죠. 맞습니다. 경영 역량, 그리고 기술력, 노하우나 네트워킹.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대표자한테 요구하는 역량이 뭐죠? 우선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이 운영에 대한 경영 능력이 첫 번째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경영 역량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아니면 뭐 운영하는 역량, 네. 그 다음에 협상 역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대표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연구개발에 대한 역량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자가 있고 설사 외주를 맡길지라도 대표자가 어쨌든 간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연구개발에 대한 걸 직접 하진 않더라도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정확히 알고 있고 그러한 업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최소한 갖고 있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음, 대표자가 이러한 R&D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보죠. 음, 그래서 그 역량들을 좀 갖추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는 기업가 정신을 물어보죠. 음,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회사 안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는 뭐, 뭐 프로젝트 매니저라든지 네. 뭐 이런 PM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아니죠. 음, 음, 실제로 전체 사업을 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직원들을 꾸리고 임금을 줘가면서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내는 전반적인 창업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업가 정신,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역량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요 역량이라고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네. 이러한 역량들을 모두 갖춰도 되고 혹은 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일부분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일단 주요 역량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주요 역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고 네. 그것들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일단은 학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이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력에다가 내가 어떤 무슨 과정, MBA 석사를 받았다. 혹은 경영회계 석사를 받았다.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 석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연구를 진행했었다라는 걸 써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이 경력이나 학력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앞서 제시한 앞서 우리가 그 설명한 우리의 비즈니스 BM이나 뭐 플랜이 되겠죠. 이러한 사업에 매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음, 이 대표자는 본인이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학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은 그러한 역량들을 갖췄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팀원인데요. 팀원 똑같죠, 맥락은. 근데 팀원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일 필요는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RNR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 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열심히 하겠죠. 네. 그쵸. 그래서 뭐 이 대표자가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고민하진 않아요. 음, 그렇지만 팀원이라는 거는 대표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말 필수적인 인원들을 선발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원들한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대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무이사를 선발을 했다면 혹은 네. 연구개발이사를 선발을 했다면 그 연구개발이사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 혼자서 해도 되는데 대표 혼자서 못하니까 분명히 팀을 구성한 것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 이미 적었죠? 네. 그러면 대표가 못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팀원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팀원이 갖고 있는 역할, 뭐 경영이사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롤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경영이사는 직함이죠. 네. 포지션인데 이거는 아마 도표로 작성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1번 포지션이 있고 2번이 롤이라고 한다면 롤은 포지션과 롤을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롤이라는 건 경영이사로서 해야 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이사로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 뭐 서비스 출시 및 성과 창출이라고 한다면 요런 게 롤이 되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책임이라고 해서 responsibility라고 하거든요. 이 responsibility는 뭐냐면 이 사람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라는 거는 좀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영이사가 지금 설명한 전반적 서비스 출시 및 성과 창출이라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의 성과 책임은 서비스 출시 유무가 되고 일단 성과기 때문에 뭐 매출액이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책임 범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A라는 이사를 잘못 뽑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A, B 이렇게 해서 이제 팀원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 팀 구성안이 있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직위가 있고 담당 업무가 이제 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보유 역량이 있고 구성 상태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리스폰시빌리티가 없는데 제 제안은 이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것들을 요 표 안에다가 넣든지 만약에 이제 표가 부족하다면 밑에다 좀 추가해서 음, 음. 각주를 달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쉽게 지금 넘어오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팀의 이해관계, 협력 기관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주어진 표에 따라서 파트너 명을 쓰고 고유 역량과 협업 방안, 시기 등을 쓰는데 이 부분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조력자다. 음, 다만 이 리스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많을수록 뭔가 이 회사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이미 협의를 진행해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보유 역량이나 협업 방안, 시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먼저 작성한 파트 1, 2, 3에 대한 어떤 사업 진행 내용과 네.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미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사이에 이 파트너들과의 관계들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심사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나름대로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협력 파트너십을 가지고 앞에 있는 그 사업 계획과 맞추어서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앞에 있는 사업 계획과 나란히 이 파트너십들을 작성을 해 주신다면 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좀 알아봤는데 오늘까지 한 거를 적용을 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계획서 관련돼서는 저희가 꾸준히 계속 다루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진행하다가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